안녕하세요. 마요회입니다. 오늘은 저의 XRP 매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리플을 100만 개 홀딩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소송에 따른 결과로 리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일부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오를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목표 매도가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가격이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빨리 오르느냐에 따라서 제 리플을 일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저점 매수를 할지 그것은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반드시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영상 갈라 영상에서도 갈라의 평가 금액이 5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신을 지킨다라는 게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만약에 소송이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을 좀 보고선 또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제 매도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RP를 전부 맥소에다가 예치 중에 있는데 전량을 1개월 만기로 해가지고 만기가 돼야지만 출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XRP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기 전에 포브스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XRP SEC 소송 결과에 수조 달러 걸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사를 간단히 보면 만약에 해당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게 된다면 SEC는 모든 토큰 혹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확보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SEC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권한이 SEC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리플이 승소한다면 업계는 SEC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큰 판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확보할 수 있으며 SEC는 포괄적인 공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당 소송은 수조 달러의 가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수개월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해당 케이스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리플사와 SEC의 소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소송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SEC보다 리플의 승소 혹은 긍정적인 합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수주 혹은 수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XRP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매도 계획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리플의 일봉 차트거든요. 급등한 시기에 차트를 좀 자세히 볼게요. 이게 작년 4월 달에 2,500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를 좀 보면 리플이 상승을 얼마 동안 지속을 해서 2,500원을 찍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상승했던 시기가 보면은 3월 16일부터 이때가 이제 5% 상승을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5일 날 하루 만에 53%가 오르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3월 16일부터 상승을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이게 업비트 기준으로 2,495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면 3월 16일부터 이때까지 총 얼마가 걸렸고 몇 퍼센트가 상승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3월 16일 날 시작이 500원이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리플이 상승을 했는데 29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고 상승률은 390%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500원에서 2,500원이니까 거의 5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 5배가 오른 거니까 정말 큰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플이 이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역사적인 고점 2017년도 그때가 한 번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가 4,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때를 한번 또 볼게요.
이때가 2017년도 연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도 1월 4일이네요. 1월 4일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그 뒤로 이제 박상기난이 터지면서 고난의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럼 이때도 얼마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볼게요. 12월 11일부터 하루에 7%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4천, 5천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해서 이때도 보시면 2017년 12월 11일부터 하루에 7%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24일 동안 올라서 이때는 무려 172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한 달 동안 거의 1721%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때 욕심을 버리고 탈출하셨다면 정말 큰 돈을 버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 리플 소송이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오를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지난 과거를 봤을 때 보통 오른다면은 한 달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역사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요거 말고 그냥 자잘하게 오른 걸 보면 뭐 1주에서 2주 정도 오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셔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고려를 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 소송 결과에 전부 다 리플을 털고 나올 생각은 없고, 일부를 매도하게 되고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면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의향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또 지켜보고서는 섣부른 계획보다는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넥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넥소의 홈페이지고요. 제 계정을 보게 되면 제가 현재 105만 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 지금 970원이니까 거의 한 83만 불 정도 되고, 이게 아마 이제 원화로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넥소가 아쉬운 것이 원래 1개월 만기를 하면은 전액 다 5%의 이자를 줬었는데, 작년 연말부터인가요? 코인당 한도 5만 불까지만 최대 이율을 적용을 하고 5만 불 밑으로는 이율을 좀 낮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5만 불에 해당하는 XRP 개수를 산정을 해서 그것만 5%를 현재 주고 있고요. 그리고 5만 불 미만의 XRP 개수는 1개월 정기예금에 넣을 경우 2%의 금리만 주고 있어요. 만약에 1개월 정기예금으로 하지 않는다면 5만 불까지는 4%의 금리를 주고 있고요. 5만 불 미만의 XRP는 1%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총 10개의 정기예금으로 묶어놨어요. 대신에 지금 만기가 다 다릅니다. 보시면 지금 만기가 뭐 4월 17일, 4월 15일, 뭐 4월 12일, 4월 9일, 4월 6일, 4월 3일, 3월 28일, 3월 25일, 3월 22일, 3월 19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3일, 많게는 4일, 또 좁은 거는 2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기를 10만 개씩 해가지고 총 10개로 지금 나눠 놓은 거예요. 대신에 만기도 이틀에서 3일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만약에 이제 리플이 긍정적인 결과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일부 매도를 계획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에 묶어두게 되면은 만기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 몇 퍼센트 먹자고 이 상승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다 만기를 각각으로 해서 3일마다 만기가 도래될 수 있게끔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은 보통 3일마다 이제 만기가 도래되게 되는데, 이제 만기가 도래되는 거는 다시 재해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홀딩하고 있다가 계속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정말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다면 일부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각각 달리해서 정기예금 개수를 10개로 나눈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하나로만 묶어놨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 달 동안 묶여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이제 10개로 쪼개서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넥소의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매도 계획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량에 집중하라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넥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스테이킹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넥소에다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서 빼서 XRP를 이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가입하는 방법하고 이체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달라고 댓글로 많은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소통 채널을 만들면서 그 방법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남다부 카페 처음 보시면 공지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넥소의 리플 스테이킹 방법, 그 다음에 넥소 가입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이걸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께서 만드셔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가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스테이킹 방법까지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또 계속 쭉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또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 XRP 말고 또 갈라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비트루에 스테이킹 중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갈라의 비트루 스테이킹은 페이지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포스팅 예정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서 올린 다음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넥소에 이제 리플을 스테이킹 하실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제 리플 매도 계획과 또 스테이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송도 빨리 끝나고 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리플 CBDC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같은 리플 홀더여도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우리가 리플을 홀딩하는 데 있어서 리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리플에 대한 투자를 좀 냉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코인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 제 지난 경험을 봤을 때도 지나친 특정 코인에 대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리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리플 홀더분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기를 말끔히 이겨내고 큰 수익도 보면서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